네,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네, 다시 우리 정지원 원장님을 뵙게 됐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우리 정 원장님하고 전화상으로 여쭤보는데요.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워낙 많고, 특히 또 요즘 뭐 겨울철 되려고 하다 보니까는 보습 문제가 또 많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정 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. 이 겨울철 보습 어떻게 하는 것이 관리를 잘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우리 오구TV 구독자님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5060, 70이라고 보고 거기에 맞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. 20, 30대들은 제가 보기에는 해당이 안 될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네, 시작을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. 아유, 잘 요즘 지내셨죠? 뭐 이 말씀도 잘하시고 또 아닙니다. 이렇게 쏙쏙 귀에 들어오게 설명 잘해 주신다고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십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자, 우선 겨울철 보면은 보습 얘기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우선은 일단 이게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왜 이런지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조금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서 막 점점 건조해지면서 또 네. 나이 있으신 분들은 가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아, 그런 게 다 그렇지. 보습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. 네, 아, 네. 그런데 이제 다른, 그러니까 몇 개 이제 더 건조해진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. 네네. 일단은 첫 번째는 외부 환경을 볼 수 있어요. 우리가 밖에 나가게 되면은 많이 추워졌잖아요, 날씨가. 그리고 아, 습도가 낮아지면서 환경 이렇게 자, 건조해지기 때문에 네, 환경 자체가 건조해지는 거군요. 그렇죠. 이게 네. 환경 자체가 건조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가 더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빼앗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피부가 더 건조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예.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뭐죠? 더워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그 뭐죠? 뜨거워지는 것도 사실은 이 피부 건조에는 안 좋군요, 이게요. 그렇죠.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됐고 일정한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. 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는 뭐 내부 환경을 또 문제를 들 수 있어요. 이제 추워지고 이제 난방을 많이 틀게 되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렇게 되면 습도 자체가 내부 환경도 낮아지기 때문에 네. 이것도 또한 우리 수분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더 건조한 증상이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 뭐죠? 뽀글뽀글 나오는 거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네. 그 사무실 내부에서는 가습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네. 보통 가을, 겨울철에는 습도가 한 20-30%까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. 네. 가습기 통해서 한 50% 정도는 유지해 주시는 게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아,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그래도 자기 피부에 대한 관리하는 요령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중요한 게 세 번째로 수분 섭취가 제일 중요한데요. 예, 예. 하루에 한 1.5에서 2리터 정도 물은 우리가 틈틈이 마셔주시는 게 피부 표면 쪽이 촉촉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물 먹는데 커피 먹는 걸로 물로 때우는 건 안 된다면서요? 그렇죠.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. 커피를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먹는 것 같지만 그만큼 더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자신에게 맞는 양을 틈틈이 나눠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 네네. 특히 추워지면 또 물에 손이 안 가잖아요. 여름엔 더우니까 물을 좀 많이 마시지만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가을철, 겨울철 가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좀 따뜻한 물을 네, 잘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게 좋겠네, 그죠? 그렇죠. 자신한테 맞는 미지근한 물로 틈틈이 드셔주시는 게 도움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근데 겨울철에 이제 샤워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? 또 아침에 막 샤워를 하면 날씨 추운데 따뜻한 물에 이렇게 샤워하면 또 오래 있게 되잖아요. 아무래도 겨울보다는. 그렇죠. 그렇게 되면은 뜨거운 물로 우리 샤워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네. 피부 장벽이 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건조한 증상이 더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. 아. 샤워 시간은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네. 짧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 샤워하면서 맨날 집사람 보면 때 타월로 밀어. 예. 특히 뭐 사우나 가시면 계속 밀고 계시나 얼굴도 밀고. 시원해야 된다고. 그런데 우리 피부 표면의 각질들은 알아서 떨어지니까 그렇게 억지로 각질층을 떼내려고 하는 행동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. 네. 그리고 특히 탕에 또 오래 막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. 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오래 있는 것 자체도 우리 각질이 너덜너덜해지고 피부 네. 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으니까 네. 탕에 들어가는 것도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피부 건강에는 좋습니다. 아,
사실 그 피부에 조금 이렇게 각질 나오는 거는 자연적으로 떨어지니까 그렇죠. 그거를 이태리 타월로 빡빡 문질러서 일부러 뗄 건 아니다. 그렇죠. 그 이태리어 타월은 너무 거칠잖아요. 사실은 그렇지.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나오는 정도만이 네. 좋고 그다음 억지로 하시는 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. 네, 네. 세수할 때도 적용됩니까? 세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. 너무 빡빡빡 문지르는 건 안 좋고요. 네. 이게 겨울이나 가을철 될수록 우리가 빡빡 문지르는 게 이 기름기를 없애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 표면에는 기름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수분을 이렇게 안에 머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네. 기름막이 다 없어지게 되면 수분이 확 날아가 버리게 되니까 너무 빡빡 문지르는 것보다 좀 젠틀하게 클렌징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야, 그렇군요. 좀 뭐 저도 이제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은 그렇죠. 이제 저는 또 남자고 우리 여성분들이 네. 이제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습의 방법 이 네.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그렇죠. 이제 건조할 때는 보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. 네네. 이제 간단하게 보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면은 네, 물을 끌어다리는 수분제, 그리고 물을 좀 머금게 해주는 밀폐제, 네. 그리고 윤활제라고 피부 구석구석에 기름칠을 해서 좀 수분도 안 날라게 하게 하고 피부를 보들보들하게 해주는 요런 성분들이 주요 성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예. 그러면은 이 보습제 이제 일반적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뭐죠? 화장품성이잖아요, 이게요. 그렇죠. 근데 이걸 그러면 많이 바르는 게 좋다. 어때요? 무조건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요. 네네.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습제는 보습에 도움되는 성분은 몇 가지 있는데 네. 나머지 이렇게 그 화장품 뒷면을 보면은 엄청 많은 성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. 네, 그렇죠. 근데 거기 대부분 그러니까 보습에 도움되는 거 한 5-6가지고 나머지는 뭐 향을 좋게 하거나 아니면 좀 오래 보존할 수 있게 하거나 뭐 그런 성분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네, 그렇겠네. 그런데 스킨, 로션, 크림, 오일 막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를 너무 덧바르게 되면은 네. 그런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 너무 많이 발릴 수 있기 때문에 네. 필요한 양만 자주 덧발라 주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. 자주. 네. 여기서 이제 원장님 말씀이 제건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자주 바르는 게 좋다. 네. 그리고 네. 자주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또 너무 여러 가지 제품을 쓰는 것보다요. 네. 자신한테 잘 맞는 종류로 뭐 로션만 여러 번 덧바른다거나 만약에 건조해지면 로션보다는 기름기가 많은 게 크림이거든요. 네네. 그러면은 크림을 조금 더 덧발라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해가면서 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. 그러면 이제 요때쯤 되면은 많은 이제 뭐 환자들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님도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바르는 거죠? 어떤 걸 바르는 게 좋냐? 이렇게 나옵니다, 이제. 어떤 화장품이 좋냐 이렇게 딱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. 당연하지, 그렇죠. 그렇죠. 예. 근데 그 안에 알러지 성분이나 이런 거는 각자 맞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. 그냥 내가 발랐을 때 좋다, 트러블 없다, 딱 이런 제품 바르시면 됩니다. 우선은 내가 발라봤을 때 트러블이 없다. 네. 네. 그런데 만약에 트러블이 있는데 내가 쓰다 보면 적응이 되겠지 하는 것도 안 좋고요. 차라리 트러블이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가차없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. 요즘 보니까 어디 뭐 유수분 밸런스 하는데 이건 뭐예요? 맞아요. 이것도 보습이랑 연결되는데요. 네.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네네네. 우리 겉에 피부에 수분을 잘 품고 있어야 촉촉한 피부가 되잖아요. 예. 그리고 그 위에 유분기는 그 수분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고 아하, 네. 근데 유분만 너무 많게 되면 안에 피지가 많이 쌓여서 막 트러블이 유발될 수 있고요. 네. 근데 또 수분만 많고 겉에 유분이 적게 되면 우리 지붕이 뻥뻥뻥뻥 뚫렸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수분이 마구마구 날아가기 때문에 네. 그 둘이 극단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고 이렇게 네. 밸런스를 맞추고 존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. 참. 이것도 좀 알듯 모를 듯 하는데 알듯 모를 듯 하세요.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알아들으실 것 같고 네. 네. 많이 근데 피부 자체가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. 근데 네. 나는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. 이런 그렇죠. 분들은 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? 보통 막 뭐 나는 기름기는 많은데 속은 너무 땡겨요.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또 가을철 겨울철 되면 많아지실 거예요. 네, 예. 요런 타입은 좀 수분이 적은 지성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네. 우리 몸 안에는 수분을 만들게 하는 이렇게 인자가 있어요. 천연 인자가. 네. 그래서 그거를 수분이 부족하면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뭐 보습을 잘해라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네.
그 성분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은 아유 안 되겠다. 기름이라도 많이 만들자면서 나는 가뜩이나 기름기가 많은데 더 기름기가 많아지고 속은 땡기고 그래서 속건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. 그렇게 된 분들은 일단 보습은 자기 유수분 밸런스에 맞춰서 네.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른다기보다 좀 조절해 가면서 더 발라주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한 벌써 10분이 지나갔는데요. 아무튼 원장님 우리 오고TV 구독자님들 네. 피부 좀 잘 좀 유지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. 혹시 개인적으로 막 질문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원장님께서 잘 좀 대해주세요. 아유 당연하죠. 질문 많이 받는 거 좋아합니다. 그래요.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